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혈압 숫자를 살펴볼 건강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가족분이나 지인분이 걱정되어서 한번 찾아봐라고 하셔서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속 혈관들은 매일매일 압력을 받으면서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 불편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고혈압의 무서운 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미리 알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거든요. 오늘 이 2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왜 고혈압이 위험한 건지,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정말 쉽게 여러분이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집에 혈압계 있으시면 지금 옆에 준비해두세요. 영상 마지막에 저와 함께 올바른 재는 방법을 직접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 숫자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고혈압은 왜 위험할까? 혈압이 좀 높다는데 난 괜찮은데? 병원에서 이런 말 들으면 처음엔 실감이 잘 안 나죠. 나 머리도 안 아픈데? 가슴도 안 답답한데? 평소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상수도감 말이에요. 수압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이 빨리 닳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정상 혈압이 120에 80 정도잖아요. 이때는 혈관벽이 적당한 탄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요. 그런데 계속 높은 압력 140에 90 이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혈관벽이 두꺼워져요. 두 번째, 탄력이 떨어져서 딱딱해져요. 세 번째, 안쪽 표면이 거칠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이렇게 오래 쌓이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장기들한테 부담이 가요.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뇌는 어떨까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콩팥도 만성심부전이 올 수 있어요. 심지어 눈까지, 망막이 손상돼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 같지만 미리 알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박정우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72세시고 버스 운전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내 나이가 나이니까 피곤한 게 당연하겠지 뭐. 그러시다가 어느 날 동네 약국에서 혈압을 재봤는데 165에 95가 나온 거예요. 처음엔 이 기계가 고장났나? 하셨는데 집에서 며칠 연속으로 재봐도 비슷한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이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도 시작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130대로 안정이 된 거예요. 아, 계단도 훨씬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우 어르신의 첫걸음이 뭐였을까요? 바로 현실을 아는 거였어요. 내 혈압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목표를 세우는 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조용한 살인자예요. 사일런트 킬러라고 하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별일 없어 하다가 시간이 쭉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손상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감기처럼 열이 나고 아픈 게 아니라서 정말 조용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고혈압이 우리 몸에 주는 피해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5년, 10년, 2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기다리면 대개 이미 늦어요. 가슴이 아플 때는 이미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 어지러울 때는 이미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상태,
다리가 붓거나 숨이 찰 때는 이미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바로 지금 미리 찾아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선희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8세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아. 손주들하고 뛰어놀 때도 별로 힘들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딸이 혈압계를 사다 드렸거든요. 집에서 재봤더니 155에 90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시면서도 한 달 동안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셔서 병원에 가져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치료 계획 세우기가 훨씬 쉬워져요 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고 가벼운 약도 드시면서 130대 중반을 쭉 유지하고 계세요. 오선희 어르신의 변화는 생각을 바꾼 데서 시작됐어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 해서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자로 바뀐 거죠.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건강한 10년, 20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혈압 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두 번째, 팔을 심장 높이로 받쳐주세요. 세 번째, 5분 정도 앉아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재세요. 네 번째, 같은 팔로 같은 자세로 재는 게 좋아요. 이틀 연속으로 140에 90 이상이 나오면 그 기록을 들고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평균값도 내어서 추세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숫자의 흐름이 보이면 불안한 마음도 줄어들고 대처하기도 쉬워져요. 나름대로 잘 먹고 매일 걸었는데 왜 혈압이 오르죠? 정말 억울하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고혈압은 유전, 나이, 생활습관이 함께 만드는 문제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한 30% 정도 돼요. 부모님 중 한 분이 고혈압이시면 자녀 위험도가 2배, 양쪽 다 고혈압이시면 위험도가 4배까지 올라가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나이가 한 20% 정도 영향을 줘요.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이 떨어져요.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mmHg씩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활습관이 50%나 돼요.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행히 생활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 사례 1분. 조명자 어르신은 76세시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둘 다 고혈압이셨거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혈압약을 드셨지.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국물은 반만 남기고 김치도 적게 드시고 체중도 3kg 감량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목표를 130대로 잡고 생활습관 조절과 약물을 함께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 용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었대요. 해결책 마이너스 게이너 접근 30초. 조명자 어르신처럼 억울한 마음 줄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에요. 내 가족력은 어떤지, 내 나이는 몇 살인지, 지금 내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바탕으로 나만의 목표 혈압을 정하는 거죠. 병원에 가실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세요. 최근 일주일 연속으로 잰 혈압 기록표, 가족력 정리해서 부모님, 형제자매분들 중에 고혈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들 리스트.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의사 선생님과 약이나 생활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요. 냉장고 문이나 달력에 목표 혈압을 써서 붙여 놓으세요. 목표가 눈에 보이면 행동도 따라와요. 약 먹는 게 좀 걱정돼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생활 습관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혈압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소금, 즉 염분은 우리 몸에 물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을 늘려요. 소금 1지당 물 100ml를 끌어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지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물 200ml가 추가로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체중, 활동량, 술, 담배도 혈압에 정말 큰 영향을 줘요. 체중이 1kg 늘면 혈압이 1mmHg 올라가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수축기 혈압이 4-9mmHg 떨어져요. 금연을 하면 혈관 기능이 바로 개선되기 시작해요. 신한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시고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3개월 동안 이런 걸 실천해 보셨어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기, 하루 6,000보 걷기 마이너스. 처음엔 3,000보에서 시작하셨대요. 저녁술을 주 3번에서 주 1번으로 줄이기.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축기 혈압이 8mmHg 떨어졌어요. 152에서 144로요. 체중은 4kg 감량하셨고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이 7가지예요. 저염 마이너스 하루 소금 육지 이하. 균형식 마이너스 채소 과일 늘리기. 절주 마이너스 소주 반병 이하. 체중 관리 마이너스 표준 체중 유지. 유산소 마이너스 주 150분 걷기. 근력 마이너스 주 2회 가벼운 운동. 금연 마이너스 오늘이 첫날.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그런데 꾸준히 하세요. 염분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국찌개는 건더기만 드세요. 김치는 작게 드시거나 한번 헹궈서 드시고요. 외식하실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라면 드실 때는 스프를 3분의 2만 넣으세요. 운동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걷기는 주 150분을 목표로 하는데 하루 30분씩 5일이면 돼요. 처음엔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주 2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해보세요. 아령이나 밴드 운동도 좋고요. 계단 이용하기, 버스 안 정거장 먼저 내리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5kg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0.5kg씩 천천히 빼세요. 체중을 5kg만 빼도 수축기 혈압이 4-5mmHg 떨어져요. 저녁 9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드세요. 술과 담배는 어떻게 할까요? 술은 소주 반병 이상은 독약이다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금연은 오늘을 첫날로 정하고 금연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으로만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생활 습관을 정말 열심히 바꿨는데도 140에 90 이상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 필요한 게 약물 치료예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뭔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인 거죠. 현대 혈압약에 대한 오해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마이너스, 이건 오해예요. 혈압이 잘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내성이 생겨서 점점 독해진다 마이너스, 이것도 오해고요. 혈압약은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지 않아요. 부작용이 많다 마이너스, 현대 혈압약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부작용은 대부분 처음에만 나타나고 몸이 적응돼요. 처음에 가벼운 어지럼이나 부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노민석 어르신 이야기예요. 70세시고 목수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약을 시작하실 때 어지럼이 있으셨어요. 역시 약은 안 좋아하시면서 끊으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2주만 더 해보시죠라고 하셔서 참고 드셨더니 정말 2주 만에 어지럼이 사라진 거예요.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휴대폰 알람으로 복용 시간을 맞추시고 요일별 약통을 써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확인하시고 혈압 수첩에 복용 기록도 함께 쓰셨어요. 지금은 13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면서 약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민석 어르신 성공의 비결은 의사 선생님과의 좋은 협력이었어요.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부종이나 기침 같은 불편함이 계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약 바꾸는 것을 상의해보세요. 생활요법과 약물치료는 함께 가야 해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습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복용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직후처럼 확실한 루틴에 약 먹는 시간을 맞추세요. 여행이나 외출할 때는 휴대용 약 파우치를 챙기시고요. 병원에 가실 때는 혈압, 맥박, 복용 기록을 가져가세요. 알람도 맞춰놓고 가족분들과도 약속하고 약상자도 체크해서 90% 이상은 꼭 드세요. 오늘 우리는 혈압 숫자를 두려워할 것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쓸 수 있는 도구로 바꿨어요.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볼까요? 왜 위험한가? 조용하게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왜 증상이 없나? 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고요.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유전, 나이,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생활로 관리하는 7가지 원칙도 배웠고요. 저염, 균형식, 절주, 체중관리,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 약물의 역할도 알아봤어요. 생활습관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안전한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집에 혈압계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올바른 재는 방법을 실습해 볼게요. 저와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 앉는 자세부터 만들어 볼까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다리는 바닥에 평평하게 다리 꼬지 마시고요. 두 번째, 팔 위치를 조정해 보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주시고 테이블이나 쿠션으로 팔을 받쳐주세요. 세 번째, 커플을 착용해 보세요. 팔꿈치 위 2-3cm 위치에 손가락 1-2개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네 번째, 측정 전 준비를 해주세요. 5분간 조용히 안정하시고 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있어주세요. 다섯 번째, 이제 측정을 시작해보세요.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기다리시고 결과가 나오면 수첩에 날짜, 시간, 수치를 적어주세요. 일주일 실천 계획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할 것들. 아침, 저녁 혈압 재고 기록하기. 국물 밥만 먹기. 30분 빠르게 걷기. 체중 기록하기. 이번 주에 할 것들. 술 약속 줄이기, 목표는 주 1회. 금연 선언일 정하기. 약 복용 알람 설정하기. 목표 혈압을 냉장고에 붙여놓기.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꾸준함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혈압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개인 상황은 모두 달라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정리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